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원희룡 장관이라고 해야 되나?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동정이나,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원희룡 후보가 상당히 큰 활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권토 중례 해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비상하시라, 이런 이제 말씀으로 한번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자유우파예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너무 우리끼리 막 싸우고 찢고 볶고 막 이게 우리끼리 공격하다 보면 자꾸 이게 우리끼리 인재들을 공격해가지고 이제 키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자꾸 깎아내리는 이런 게 우리 문제라 봅니다. 좌파들은 이제 그러진 않거든요. 좌파들은 그러진 않아요. 우리는 인재들을 참 소중하게 여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중하게 여기야 된다. 누구나 이제 정치하다 보면 항상 이제 오르막이 있고요. 오르막이 있다 보면 또 내리막도 있고요. 이런 데 굴곡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굴곡이. 그런 때일수록 이제 우리가 조금 실패하고 좀 좌절에 빠질 수 있는 이런 데 지도자가 있으면 서로 이제 격려하고 끌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이래서 이게 다시 또 우뚝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가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하나가 돼가 나가야 됩니다. 원희룡 장관인데 이번에 전당대회 때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에요. 저도 참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내가 아는 원희룡이 아닌데 원희룡 후보가 왜 이렇게 조급할까? 그리고 왜 이렇게 전략이 없을까? 어떨 때는 이제 네거티브 안 한다 해서 그냥 토론할 때 그냥 밋밋하게 하다가 또 갑자기 네거티브로 갔다가 막 오락가락하고 너무 이제 우왕좌왕하고 이러니까 내가 보던 게 원희룡이 아닌데 왜 이렇게, 소위 어떤 분은 또 왜 이렇게 망가졌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었어요. 저는 굳이 이걸 제가 원희룡 후보를 위해서 변명한다면 아마 이제 본인이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전당대회에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한마디로 등 떠밀려서 친윤들, 이제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다 해서 나경원 의원도 확실하게 믿을 수는 없으니 친윤들이나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원희룡 후보를 좀 등을 떠밀다시피 내보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워낙 갑자기 출마하다 보니까 준비나 전략이나 여러 가지 이제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제 그때는 이재명이하고 개항해서 엄청난 혈투를 벌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쉬면서 재충전할 이런 타이밍에 갑자기 전당대회에 놓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아주 이제 큰 표차로 대패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당히 와신 상담하면서 암중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신 상담하면서 제가 이제 저는 그 이후에 통화도 좀 하고 또 이제 고생했던 사람들 모임도 제가 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까지 이제 원희룡 후보를 도와줬던 분도 많잖아요. 지지자들 도와준 분들도 여러 명 좀 만나서 감사 인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 또 정책 공부나 재충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오히려 더 바쁘게 보내고 있다. 더 전국을 이제 돌면서 많은 지지했던 분들, 고마운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많이 만나고 지금 있고요. 저한테도 밥 한 번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만나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정책이나 공부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치인은 이런 데 또 재충전할 이런 데 시간이 필요하죠. 처음에는 이제 비서실장이나 총리설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총리는 아예 야당이 통과를 안 시켜줄 거 아닙니까? 총리는 원희룡 후보를 총리로 인정 안 해주겠죠. 이재명이나 민주당에서. 그래서 아마 저는 꼭 그런 것보다 이제는 이제 진짜 숨가쁘게 몇십 년 동안 달려왔으니 조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호흡을 조정할 수도 있는, 원희룡 후보가 이제 마라톤 완주를
10번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최고 기록이 3시간 몇 분이더라고요. 그만큼 여기 그 장기전을 가다 보면 이제 좀 페이스 조절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지금이 좋은 이게 재충전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거 한동훈 대표도 원래 저는 원래 재개하셔야 된다, 권투중 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전당대회 좀 빨랐다. 차라리 우리 총선에 대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책 공부도 정교하게 좀 하면서 충분히 재충전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보궐선거나 다른 기회에 복귀했으면 훨씬 더 나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압도적으로 당대표는 돼가지고 하지만 이게 과연 한동훈 대표한테 장기적으로 이게 도움이 될까? 실제 여론조사 보면 한동훈 대표에게 존재감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하고 최근에 갤럽에서도 차이나면서 4%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당대표로서 뭐 최상병 특급이나 여러 모습에서 딱 부러지게 뭔가 확실한 모습을 못 보여주니까 상당히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이게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제가 이게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방송을 쭉 보신 분들은 저는 반드시 재개해야 된다. 권투중 내. 다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재충전. 이런 제안을 드렸던 거지 무턱대고 제가 비난한 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원희룡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자유파에 원희룡 후보만 하는 게 인재도 없습니다. 지금 당내 선거에서 많이 고전했죠. 당내 선거는 제가 보기에 1등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보니까 40세 때 나이 40이에요. 그때 그 당대표 할 때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2등.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에요. MB 때. 그때도 2등을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43살 때, 젊을 때죠. 그때는 이제 대선 경선에 이명박 박근혜에서 3위.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후보가 되고 3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전당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되고 4강에만 들었죠. 당내 선거에서 1등을 한 건 제 기억이 없어요. 근데 좌파들하고 싸워서는 많이 이겼어요. 이번에 이재명이한테 한번 진 거, 그건 이재명이 워낙 강자니까 개항 이거 빼고요. 옛날에 양천에서 국회의원 3번 이겼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의 도지사도 2번 이겼고요. 좌파들하고 경쟁에서는 오전 전성을 했다가 이번에 이재명이한테 진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선전한 거에 10%면 원래 이게 원래 총선이 폭망인데 그게 이재명이하고 붙은 거잖아요. 그것도 개항에서 송영길이가 5선 했던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당내 전당대회에서는 별로 크게 그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제가 원희룡 후보 만나면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왜 좌파들과 본선에서는 많이 이겼는데 당내 경선은 별로 크게 후보가 되거나 대통령 크게 1등을 한 적은 없는 걸로 기억나요. 뭐 당대표가 되거나 대통령 후보가 된 적 없잖아요. 당내 경선은 그거잖아요. 당대표나 대선 경선이잖아요. 그런 게 본인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당원들하고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왜 당내에서는 1등을 못했는지, 이거는 한번 본인도 돌아보면서 어떻게 내가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정책을 나가야지 당신과 민심을 얻을 수 있는지. 물론 이번에 한동훈 대표한테 60% 이상 압도적으로 돼가지고 결승도 못 가고 참패한 거, 그것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원희룡 후보가 겸허하게 자신을 성찰하면서 재충전 반성하는 건 좋다 봐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저는 복귀하기를 다시 기대합니다. 우리 자유파는 후보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정권을 반드시 재창출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후보가 경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던 겁니다. 저쪽은 이낙연이하고 이재명밖에 없었고, 아니 이재명이 압도적이었고, 우리는 윤석열 후보 외에도 홍준표나 원희룡 포함해가지고 유승민 여러 후보가 있었잖아요. 그 전에 또 안철수나 여러 후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대선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우리 후보가 8룡, 9룡 이렇게 많을수록 좋습니다. 좋습니다. 원희룡 후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에 저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알차게
오히려 재충전해서 다시 화려하게 비상할 수 있도록 다시 용이 돼서 나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기대를 하고 우리 자유우파들은 정말 인재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누구든지 자기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더라도 비난만 하는 게 아니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홍준표 시장이나 또 이렇게 누구도 한동훈 대표든 누구도 오세훈 시장이든 가능하면 공격이나 비난은 원래 안 했지만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홍준표 시장도 제가 비난 안 하잖아요. 다 우리 자유파의 훌륭한 자산이다. 그냥 총구는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좌파 쪽으로 외부로 향하면 되겠다. 이걸 저도 항상 이게 방송할 때마다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우파 분열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여러 이제 다음에 차기 지도자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고 우리 누구나 다시 한번 이게 재개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실어주는 이런 이제 게 필요하다 봅니다. 옛날에 김경률 회계사나 이 사람들에게 그냥 원희룡이 뭐 정계 은퇴해라 막 그냥 옆에서 뭐 한 대 쳐주고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조금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 극복해서 하나가 돼서 나가야 된다. 실제 원희룡 후보 힘내서 다시 화려하게 컴백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